교과서 55쪽입니다. 사회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활 열기 누가 결정할까? 가. 대한민국의 공공기업은 최근 청바지 수출이 급증하자 생산성을 높이려고 청바지 의류 공장의 자동화 설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나. 땡땡국의 중앙정부는 지방 공장에 원료를 제공하여 양말, 쌀국수, 강냉이국수 등 생필품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질문 1번입니다. 가와 나에서 각각 선택을 고민했던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자, 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지를 고민했고요. 나에서는 국가가 무엇을 생산할지 고민했습니다. 가는 어떤 방법, 나는 무엇, 이것이 되겠죠. 2번, 가와 나에서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누가 결정하였는지 말해보자. 가에서는 기업이, 나에서는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였죠. 그렇다면 기본 경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개인이나 정부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항상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여러 경제 문제 중에서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제 문제를 기본 경제 문제라고 한다. 기본 경제 문제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의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는 생산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로 사람이 만들지, 기계를 사용할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는 생산의 이득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누어 주느냐 하는 분배의 문제이다. 네, 기본적으로 자원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사람들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소하게 되는 거죠, 자원이.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나와 있죠. 밑에 그림에도 나와 있네요. 어떤 가구는 몇 개나 생산할까?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하여 자르게 할까? 비싸더라도 자르는 기계를 구매할까? 의자가 다 팔려서 수입이 늘었네. 직원 월급을 올려줄까? 네, 아주 착한 사장님이네요. 이런 세 가지 기본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56쪽. 기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제도로 정착된 것을 경제체제라고 한다. 경제체제는 크게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시장경제체제입니다. 시장경제체제는 기본 경제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하는 경제체제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할지, 어떻게 생산할지, 누가 소비할지도 시장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스스로 결정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개인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시장경제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미국이 되겠죠.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은 정말 노숙자들도 엄청나게 많죠. 어쨌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나라 경제는 좀 발전한 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획경제체제 볼까요? 계획경제체제는 정부가 생산과 분배 계획을 세우고 명령과 통제로 기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이다.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생산에 이용되는 주요 자원을 국가가 소유하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생산된 것을 누가 소비할지를 모두 정부가 결정한다. 계획경제체제는 분배에서 평등을 추구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생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반영하기 어렵고 개인의 재산 소유가 제한되다 보니 이윤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부족하여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네, 계획경제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과거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었죠. 근데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 시장경제체제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도 지금 빈부격차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획경제체제를 가장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이 되겠죠. 북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좀 많이 못 살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내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고 내가 창의성을 발휘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그것을 이윤을 다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배해야 되죠. 내가 벌어들인 돈을 국가에 상당히 많이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이 분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부족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를 구분하여서 설명한 표입니다.
경제 문제 해결 방법, 결정 주체, 경제 활동의 동기,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꼭 읽어보시고 머릿속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북한에 부는 변화의 바람. 기획경제체제인 북한에서 시장 거래로 돈을 벌어 소유하는 사익 추구 활동이 점점 늘어나면서 돈주라는 신흥부자가 증가하고 있다. 돈주란 돈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에서 자산이 많은 부자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보통 1만 달러, 약 1180만 원 이상을 보유하면 돈주로 불린다고 한다. 북한의 돈주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최소 수만 명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돈주는 공기업이 건설하는 고급 아파트에 돈을 투자하여 이윤을 남기거나 국영기업인 탄광에 돈을 주고 폐갱을 산 뒤 노동자를 고용하여 탄을 켜서 장마당에 파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네. 위 사례를 보고 북한 경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보자. 북한도 결국 과거 러시아와 중국이 갔던 것처럼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자산의 소유와 시장 거래를 인정하는 그런 요소가 도입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북한이 개방을 하게 되겠죠. 통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큰 변화의 바람은 불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준비는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현대사회와 혼합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정부가 경제의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경제체제이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는 혼합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나라에 따라 시장경제체제 요소와 계획경제체제 요소의 혼합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는 미국보다 계획경제체제의 요소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 네,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100% 시장에 다 맡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100%, 0% 이런 건 없고요. 다 적절히 혼합경제체제가 좀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더 많이 섞여 있는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북유럽 국가가 되겠는데요. 북유럽 국가는 크게 스칸디나비아 3국 앤드 덴마크 이렇게 네 나라를 주로 지칭을 합니다. 스칸디나비아 3국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되겠죠. 그리고 덴마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북유럽 국가라 불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북유럽 국가 아까 선생님이 네 나라를 불러줬는데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노르웨이산 연어, 그죠? 스웨덴산 무슨 목재, 그 핀란드산 덴마크산 치즈, 우유, 뭔가 이런 나라 이름을 들으니까 굉장히 좋게 느껴지죠. 똑같이 포장을 해도 메이드 인 덴마크 이런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속에 복지국가 이런 굉장히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나라는 특별히 가난하거나 이렇게 거지,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나라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라 복지가 잘 되려면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네, 세금이죠, 세금. 그래서 부자들, 기업가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거의 작게는 수입이 35%에서 많게는 5, 60% 가까이 세금으로 거의 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유럽 국가는 엄밀히 따지면 자유민주 경제체제보다는 시장경제체제라기보다는요, 약간 사회주의에 가깝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분배와 평등을 좀 더 강조하는 이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의 양이 엄청나게 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자들은 불만이 좀 있겠죠. 복지가 잘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좀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좀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하잖아요. 이 난민들은 이런 북유럽 국가에 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금 내지는 않지만 반면에 그런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북유럽 국가의 원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세금 엄청나게 내가지고 이렇게 복지국가를 이뤘는데 눈에는 오자마자 누리냐? 눈에 한 건 뭐 있어? 반면에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나게 돈 많이 냈는데 정작 우리에게는 별다른 거 혜택 없이 너네들에게 퍼주냐? 이래가지고 좀 실제로 원래 주민들하고 갈등이 좀 있기도 한데요. 이게 좀 솔직히 잘 풀어야 됩니다. 왜냐? 날이 갈수록 노년층은 늘어나고 난민은 늘고 있는 반면에 실제적인 이렇게 원주민들, 이런 원주민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죠. 원래 살던 주민을 원주민이라고 하잖아요. 원주민들 숫자는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들이 과연 복지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실제로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요, 엄청나게 잘 살아요. 왜냐? 석유도 많이 나고요. 수산 대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 같은 나라 EU 가입도 안 했어요. EU 가입하면 손해니까. 근데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좀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덴마크 같은 나라는요, 대부분 국민들이 자전거 타고 다녀요.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해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실상은 자동차 살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만큼 자동차 한 대 사면요, 국가가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때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기후적으로 좀 우리나라보다 좀 덜 덥고 덜 춥고 그리고 평탄한 지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런 복지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막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자, 스스로 탐구 볼까요? 경제체제의 이해. 자료 1번.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우리 제품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소비자 반응이 좋으니 이 디자인의 상품을 더 생산해야겠어. 내가 디자인한 운동화가 많이 팔린 덕분에 승진도 연봉도 올랐네. 와, 나는 자동차 디자이너 참 좋을 것 같아.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자동차 디자인을 했는데 내가 디자인한 자동차가 막 길거리 돌아다닌다. 얼마나 뿌듯하고 재밌을까요? 반면에 나와보겠습니다. 올해 필요한 물건의 양이 10만 개로 예상되니 해당 업체에 생산을 명령해야겠군. 정부에서 올해도 이 디자인의 신발만 생산하래. 올해 생산된 신발을 모두에게 배급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어느 나라인지 일단 생각이 드네요. 그죠? 질문 밑에 보겠습니다. 자료 1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경제체제를 쓰고 각 경제체제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네, 가는 뭐죠? 시장경제체제. 나는 계획경제체제죠. 특징은 뭡니까? 가의 특징. 기업이 생산을 결정하죠.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요. 개인의 이윤축을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나는 정부가 생산량을 결정해서 명령을 하죠. 그 딱 자체부터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엄마가 공부 안 하냐 이러면 공부하기 싫듯이 명령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료 2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9조 1번.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번.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좀 시장 경제 체제에 가깝죠. 미국에 가까운 체제를 유지하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계획 경제 체제 요소가 좀 더 포함되어 있는 혼합 경제 체제의 국가라 보면 되겠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헌법 119조 1조에는 시장 경제 체제 요소를 중요시한 반면에요. 헌법 제2조에는 딱 봐도 이거는 계획 경제 체제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의 우위가 있지만 혼합 경제 체제의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솔직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선생님 좀 말 천천히 하고 이런 사람 좀 답답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 좀 빨리 했습니다. 좀 내가 말이 빠르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유튜브 속도 조절해서 천천히 들으세요. 네, 오늘 수업 별로 설명할 거 없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